자, 갑시다. 다면체 회전체래요. 자, 이번 챕터의 제목이 뭡니까? 다면체와 회전체. 끝이에요. 자, 수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주제입니다. 다면체는 그나마 조금 나오고요. 회전체도 아주 조금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 외워라 하는 주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수능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험 직전으로 일단 던져버리고 전체적인 개념이나 구조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다면체예요. 다자가 무슨 다자인지 혹시 아세요? 다양하다 할 때 다자인가요? 다수가 존재해요 할 때 다자, 그죠? 다수결 할 때 그 다자, 그죠? 그래서 많아요라는 뜻이고요, 그죠? 면은 말 그대로 면이고요. 채는 입체할 때 채자니까 당연히 이 녀석은 뭐야? 면이 여러 개 있는 입체 구조를 다면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럼 이 자식도 면이 있네요. 이것도 면이 있네요. 이것도 면이 있고요. 이것도 면이 있네요. 그럼 얘네들 다면체인가요? 어?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어? 왜 아니죠? 네, 곡선은 안 된대요. 뭐 그렇게 약속하자는 거니까 뭐 얘도 면이긴 면이고요. 면이 여러 개 있긴 해요. 세 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다면체에서 취급하지 않겠답니다. 뭐 약속이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하자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뭐 어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얘들은 취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면체 원의 정확한 정의는 뭐만가 된대요. 다각형인 애들. 그죠? 다각형, 뭘 다각형? 각이 여러 개. 그죠? 삼각형이고요. 사각형이고요. 뭐 오각형, 육각형 이런 애들 어떻게 해요? 면이 여러 개인 것들로 둘러싸인 형태의 입체 구조를 뭐라고 부르자고요? 다면체라고 부르기로 한답니다. 자, 다면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곡선 같은 건 안 된다 그랬고요. 그죠? 다각형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입체 형태. 그걸 다면체라고 부른다고 얘기하고요. 그죠? 최소는 몇 개가 최소예요, 혹시? 다면체 최소가 되려면 뭐가 최소일까요? 다면체가 최소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면체가 돼요? 면 3개 가지고 입체 만들 수 있어요? 빵꾸난 거 처리 가능합니까? 네, 3면체 4개일 때. 자, 3개의 면을 가지고요. 생각을 해봐요. 면 2개 있으면 평면밖에 안 되지. 곡면은 안 되고, 그죠? 평면 2개 있어요. 그죠? 평면 2개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채우려면은 빵꾸난 데가 없어야 돼. 폐쇄된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물에 던지면은 떠야 돼. 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어? 닫혀있는 영역이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3개 가지고 닫혀있는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평면에선 가능하지만 입체에선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죠? 어? 그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입체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면체를 만들 수 있는 최소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하다? 평면이 4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뭐고요? 사면체고요.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바닥형이 삼각형이고 꼭대기에 점으로 모이게 되는 형태. 그죠? 이건 뭐라고 불렀었고요? 예전에 삼각뿔 기억납니까? 이게 모든 면이 다 정삼각형이면 그걸 뭐라고 부르게 되고요? 정사면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일단은 최소일 땐 몇 개? 3개로 만들어지게 돼요. 다면체는. 그죠? 자, 이름을 붙이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초딩 때 다 붙였던 이름인데 꼭지점, 그죠? 꼭지점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선과 선이 만날 때 꼭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선과 선이 만날 때를 뭐라고? 꼭지점. 면과 면이 만날 때는 뭐라고 부르고요? 모서리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름 붙이게 됩니다. 꼭지점 모서리 면으로 이루어진 형태 다면체라고 이르게 될 거고요. 아까 확인했듯이 어떻게? 원이야, 곡선이야, 이런 건 안 된다고요. 그죠? 자, 평면의 다각형만으로 만들어진 형태를 다면체라고 부르게 된대요. 자, 그래서 뭐 밑에 답 찾는 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다면체인 거 이거 왜 안 되고요? 곡면이어서 안 되고요. 이것도 곡선이어서 안 되고요. 그죠? 자, 몇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옆에 둘레 뺑 둘러서 3개. 삼각형이니까. 그죠? 그리고 윗뚜껑, 아랫뚜껑이니까 5개. 그러니까 당연히 오면체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죠? 면의 개수 몇 개? 오면체니까 당연히 5개지 면의 개수는. 그죠? 면의 개수를 가지고 면면체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죠? 꼭지점 개수 보이시다시피 6개고요. 모서리 개수는 8개인가요? 어머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맨 위에 3개, 맨 밑에 3개, 똑같이 3개, 중간에도 3개. 그죠? 그래서 몇 개? 9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죠? 자, 이 녀석은 면면체고요. 뭐 면면체 물어보니까 몇 개면인지 세면 끝나요. 그죠? 그죠? 몇 개? 6? 6? 6개예요? 육면체인가요? 이런 씨. 자, 말면 안 되고요. 왜 7이죠? 자, 1번. 원래 육면체 6개잖아요. 그죠? 근데 육면체 그냥 정면체 자르면서 면이 하나 추가돼 버렸죠. 그죠?
그죠? 정육면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육면체잖아요. 박스 라면 박스 그죠? 그런데 모서리 귀퉁이를 빡 자르면서 면이 한 개 추가돼 버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몇 개? 7개의 면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얘는 칠면체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미 6개 돼요. 이미 6개 여기 면 살아 있잖아요. 그죠? 원래 육면 살아 있고 추가된 개수를 세는 게 정확하고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7개의 면이에요. 칠면체 얘기하게 될 거고요. 자, 초딩 때 다 했던 얘기들인데요. 정리를 일단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각기둥은 어떤 특징을 가지죠? 삼각기둥, 사각기둥. 얘는 몇 각기둥부터 존재해요? n각기둥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각기둥부터 존재해요? 삼각부터 존재합니다. 그죠? 평면에서 평면에서 도형이 형성되려면 그죠? 평면에서 도형이 형성이 되려면 최소 3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각기둥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죠? 요 위에 모양이랑 밑에 모양이랑 합동일 때야. 그죠? 똑같아야 돼. 모양이 겹쳐질 때 그거를 각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최소 뭐부터 삼각기둥부터 사각기둥, 오각기둥 뭐 상상 가능한 모든 형태들이 다 가능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냥 통합으로 밑면이라고 부른대요. 윗뚜껑 아랫뚜껑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거 위에 거 아래 거 상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뭐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냥 밑면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 합동인 거 2세트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 또 바라보는 것도 뭐 있냐면요. 밑면 모양은 당연히 N각기둥이면 N각형 될 수밖에 없고요. 옆면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둥들은 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 공식화 시켜가지고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워봐야 아무짝에 의미 없어요. 있는 구조 가지고 파악해야 되고 머릿속에 구조 그리고 이게 지금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와. 이런 식으로 뭐는 뭐 돼요, 뭐는 뭐 돼요. 이런 순간순간들을 다 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집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리고요. 판단하면 돼요. 면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일 수밖에 없어요. n각 기둥이니까 여기 n개의 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윗뚜껑 아랫뚜껑 추가되니까 어떻게 n 플러스 2개의 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당연히 면면체라고 불러요. 이거를 n각 기둥을 부를 때 뭐 그냥 n각 기둥을 붙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여기 만약에 삼각 기둥이면은 어떻게 돼요? 3면 있고 하나 두 개 추가돼서 면면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오면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면체니? 라는 입장에서는 n 플러스 2면체, 면의 개수로 보는 상황, 결국에 면면체를 물어보는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당연하죠? 네, 외우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만들면 됩니다. N각불은 어떻게 되고요? 말 그대로 이 N각불, N각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바닥 모양이 뭔지야. 그죠? 바닥 모양이 삼각형일 때 삼각불 될 거고요. 사각불일 때 사각형일 때 사각불 될 거고요. 그죠? 얘는 다른 이름이 뭐가 있죠? 이렇게 되는 애. 요 길이가 모두 같은 애들. 정삼각형 4장이랑 정사각형 한 장 붙여서 만들어요. 이거 피라미드가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죠? 피라미드 이거 사면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바닥 모양 사각형일 때. 그죠? 이 사각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라미드. 예, 이집트에 있는 그 아이들이요. 그죠? 당연히 밑면 한 개밖에 없어요. 얘는 뚜껑 없으니까. 그죠? 밑면명 당연히 사각부리는 사각형, 삼각부릴 땐 삼각형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N각형. 근데 옆면 모양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구사항 형태에 따라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N각벌의 형태. 옆면에는 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머릿속에 하나 띄워놓고 모든 주제들을 판단을 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네. 면 당연히 어떻게 요게 N각형이니까 N개의 삼각형이 있고 바닥에 뭐 최초에 그 아이들이 있겠죠. 그죠? 삼각부리면 삼각형, 사각부리면 사각형. 그래서 n 플러스 1개의 면이 존재해요. n 플러스 1면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각불대라고 부릅니다. 각불대는 뭐예요? 어떻게 만드는 게 각불대예요? 어떻게 만든 게 각불대죠? 어떻게 만든 게? 이 삼각부를 밑면의 평행에게 톱으로 잘라버리네요. 쉽게 이해하면. 이 N각부를 바닥면의 평행인 형태로 톱질해서 딱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이런 모양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죠? 자, 얘하고 얘는 합동이에요? 아니에요. 합동인 애는 누가 합동이에요? 각기둥이 합동. 그죠? 얘는 합동은 아니고 최소한 어떻게 해요? 닮기는 했어요. 자른 거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달라요. 그걸 닮았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닮은 도형이 나타나게 돼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옆면에 n개의 면이 있을 거고요. 윗뚜껑 아랫뚜껑 다 있으니까 얘는 n 플러스 2면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옆면의 모양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옆면의 모양은 보시다시피 모두 다 사다리꼴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 외우면 큰일 납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려놓고 채우시면 될 거고요.
자, 요것도 한번 채워보시고요. 밑에 필수 문제들 지금 빠르게 정리하고 갈 겁니다. 끝나면 다음 정리 진행할게요. 어우 씨 잠깐.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가지 딱히 질문이 없어요예요. 다 채우셨어요. 밑에도 방송 보시는 분들도 문제 다 정리하셨기를 빌겠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질문이 나와줘야 질문이 굳이 안 나오면 뭐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100페이지까지 문제 싸그리 다 푸셨어야 되고요. 확인해 볼 만한 문제가 있나 잠깐 봅시다. 그냥 예의상 하나 정도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한 건 누구하고 누구죠? 누구하고 누구가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죠? 그리고요. 각기둥이랑 두 개는 다 일단은 평행해요. 그죠? 후보자는 그래서 각기둥 각불 때 둘 중에 하나고요. 그죠? 옆면 모양은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지워져요? 각불 때가 지워집니다. 각불 때는 옆면이 뭔데요? 아닌데요. 네, 사다리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각기둥밖에 없는데 꼭지점 개수가 연락이에요. 그죠? 오, 그럼 각기둥의 위에 꼭지점, 밑에 꼭지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반 나눠가지고 7개니까 7각기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정다면체 가봅니다. 정다면체. 정자가 뭘 정이라고 불러요? 어떤 게 정이에요? 이거 정자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바라보는 위상에 따라서 모조리 다 동일한 형태를 보일 때 그걸 정자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죠?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 어느 측면에서 바라봐도 상대적 위치가 똑같아요. 그죠? 뒤집어도 엎어도 어떻게 해도 똑같아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자를 붙여가지고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정자 붙은 게 뭐밖에 없었어요? 평면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 정삼각형, 정사각형, 뭐 정육각형 뭐 이런 애들 봤었는데 그죠? 근데 이번에는 입체 구조에서도 정자 붙은 애들을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다면체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정사면체 면이 몇 개? 4개. 근데 정자 붙었으니까 어느 방향에 봐도 똑같아요. 정삼각형 가지고 몇 장 붙였죠? 4장 붙여가지고 만들어요. 그죠? 정사면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거 우리 계속 봐왔던 애예요. 이미 정육면체라고 불렀었어요. 사실은 배우기도 전에. 그죠? 자, 정사각형 몇 장을 붙여서 6장을 붙여가지고요. 그죠? 정팔면체는 어떻게 생겼어요? 뭐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무조건 위상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정삼각형 몇 장? 이거 정삼각형이면 무조건. 그죠? 정자가 안 붙으면은 뭐 당연히 이등변삼각형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이 녀석은 정자 달라붙었기 때문에 정삼각형 몇 장을 붙였어요? 8장을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 항상 이거 나오면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이거 뭐죠? 이거 바닥에 이 파란색 이 자식 뭐죠? 이거? 고딩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이거 물어보면 헛소리 하거든요. 이 자식은 뭐죠? 이 자식은 뭐예요? 이 자식은 뭐죠? 네, 요거 파란색은 무슨 부도형? 이 파란 자식의 이름을 얘기해 달라고요. 이 파란의 이름 뭐야? 어, 일단은 뭐 4개니까 사각형이겠지, 그죠? 사각형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이 눈가리를 이쪽에다 들이대고 바라봤다 치자. 요걸 맨 위에서, 그죠? 그럼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맨 위에서 바라보면, 그죠? 맞아요? 동의하세요? 근데 요 자식이 요 자식 요 자식 요 자식이 다 어떻게 해요? 모양이 똑같죠. 그죠? 정삼각형이니까. 그죠? 자, 눈가리를 위에서 들이대고 바라보면 이 네모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이 네모는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따라와요. 고딩들은. 요 다음이 문제야.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삽질하거든요. 자, 그 삽질의 포인트로 가봅시다. 자, 이거는 정사각형인 거 확실하죠? 이제 확실하죠?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히 정사각형 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뭐는요? 요 자식은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요 자식은요? 요 자식은요? 요 자식은 무슨 사각형이에요? 요거 시간 잠깐 드릴게요. 생각해봐. 자,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거 재밌는 주제거든요. 물어보면 100% 삽질해, 이거. 싫어요. 네가 그리세요. 네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돌려보세요. 판단을 정확하게 해보고 싶으시면 이 초록색은 도대체 그럼 뭘까? 내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 것 같아요. 네, 정사각형이에요. 예, 얘도 파란색도 초록색도 전부 다 정사각형이에요. 물어보면 대부분 말은 뭐라 그러거든요. 어?
이거 정사각형 얘기하고 이거 뭐니 물어보면은 이거 정사각형 얘기하고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마름모 외치거든요. 이 대충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마름모 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이름에 정자가 붙어 있어요. 위상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눈가리를 데리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나, 그죠? 눈가리를 이쪽에서 들이대고 바라봤을 때나, 눈가리를 이쪽에 들이대고 바라봤을 때나, 어느 측면으로 바라봐도 모든 상황은 다 동일해요. 그죠? 자, 이쪽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모양 이렇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또 이런 모양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위에서 바라봤을 땐.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치는 초록이나 파랑이나 모두 동일하다. 그죠? 보이게 되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생길 거다. 말은 뭐 이딴 얘기가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가서 100% 말은 뭘 외치게 될 거야. 100%는 아니고요. 70% 이상의 확률로 외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들은. 알겠죠? 자, 솔직히 고딩 가서 중요한 건 여기까지예요. 이거 고딩 가서 나와요,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예?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고딩 과정에서는 이딴 아이들은. 자, 그래서 여기부터는 그냥 솔직히 뭐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이걸 파악해요. 입체적 구조를 파악해요. 그거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요 구조들 그냥 외워가지고 들어갈 거고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래서 이 녀석은 디테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는 퍼펙트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머릿속에 구조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상황, 일어나는 상황들, 현상들, 구조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요거는 그냥 암기용, 시험용 주제로 넘기고 앞에 것만 퍼펙트하게 이해할게요.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한 면에 꼬인 꼭지점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당연히 머릿속에 정사면체 그려면 3개면 모일 수밖에 없고요. 이 녀석도 몇 개 모이면 3개 모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자식은 몇 개가 맞나요? 한 꼭지점. 요 꼭지점이랑 요 꼭지점의 위상이 동일하다는 것도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요거 꼭지점 위상 동일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바라봐도 똑같아요. 정자 붙은 아이들은 당연히 몇 개 모여 있어요? 한 꼭지점에 4개의 면 모여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의 면 모여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모여있는 면의 개수 4개. 꼭지점의 개수는 전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끝나고요. 이거는 몇 개? 8개가 되고 끝났고요. 이건 몇 개? 이렇게 한 바퀴 뺑 둘러서 4개, 5개, 6개 되고 끝나요. 그죠?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아주 쉽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결론에 접근하는 경로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끝났죠? 모서리 개수는 당연히 어떻게 뺑 돌아서 몇 개 있고요. 3개. 그리고 바닥에도 몇 개? 3개 있고요. 끝이고요. 그죠? 어? 자, 여기 모서리 개수 맨 위에 4개 있고요. 바닥에 4개 있고요. 여기 허리에 돌면서 또 4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2개. 그죠? 정자 안 붙은 애들도 보게 될 거야. 다면체를. 그죠? 그럼 거기서 또 모서리 개수 판단해라, 꼭정 개수 판단해라, 뭐 모임 면의 개수 판단 이런 식의 주제들을 계속 물어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세는지가 제일 쉽고 오류가 적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면서 가주셔야 조금 편안해져요. 그냥 무작정 야씨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이렇게 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조별로 분류해서 지금 계속 구조별로 얘기하잖아. 윗뚜껑 몇 개, 중간에 허리에 몇 개, 바닥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세주셔야 오류가 적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모서리 12개 되고요. 여기 정팔면체도 위에 몇 개, 위에 4개, 여기도 중간에 4개, 여기 바닥에 또 4개.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12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면의 개수는 당연히 4면체니까 4개고 6면체니까 6개고 8면체니까 8개겠죠. 그죠? 자, 오른쪽 봅니다. 외우는 주제지만 인석도 한번 보긴 할 거예요. 12면체래요. 오각형이래요. 그죠? 오각형인데 오각형이 몇 개 모여요? 3개 모인대요. 이 식으로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하냐고 머릿속으로.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수능의 주제, 고등의 주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대충 넘어가요. 뭐 공식화시켜가지고 뭐 외우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고딩에서 쓰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전형 주제로 외우고 넘어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 싸그리 지금 정리할 거예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1-1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면체. 여기요?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 이거요? 정사면체 삼각형 맞고요. 디귿 정팔면체. 정팔면체가 누구예요? 정팔면체. 예, 정삼각형 네 정팔면체 디귿 맞고요. 그죠? 정이십면체. 얘도 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 예, 그 드문데요? 뭐가 문제죠? 예. 뭐가 됐건 문제 정리 후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딱후딱 가겠습니다. 여기 사실 중요도가 매우 떨어지는 파트예요. 사실상. 예? 보면 봐주면 되죠, 뭘. 예. 수행은 뭐 봐주면 되고요. 전개도 가겠습니다.
전개도 말 그대로 찢어야 돼요. 그죠? 하루 이틀 찢은 거 아니니까 점선 따라서. 자, 여기 전개도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실선은 뭐고요? 이 자식을 찢었을 때. 그죠? 요 실선은 자른 면이고요. 그죠? 요 점선은 뭐예요? 요 점선은 접은 면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접어가지고 요 모양 전개도 당연히 3면체니까 한, 둘, 셋, 네 장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정6면체니까 6장 나와야 되고요. 8면체니까 어떻게? 8장 나와야 되고요. 그죠? 어? 아이씨, 이걸 인간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어? 조금 오바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거의 외워서 풀다시피 해야 되는 주제고요. 딱히 뭐 잘 찢었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솔직히 이걸 막 뭐 열심히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뭐 방법을 찾아요. 아우, 쓸모없어요.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어떻게든 요번 학기만 넘기면 되는 주제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 구조 봅니다. 말 맞은 걸 쓰세요. 전개도로 만드는 정답면체 이름은 당연히 몇 개면이니까 6개니까 정리면체 될 거고요. 그죠? 점 A하고 겹치는 점은 어딘가요? 점 A하고 겹치는 점은 돌돌돌돌 말았을 때 A하고 겹치는 점은 어디? 2점, 점 2, 그리고 점 누구 겹쳐요? M도 겹치고 이거 바로 찾아요. AB하고 겹치는 모서리, AB하고 접어서 겹치는 모서리 어디예요? 네, AB하고 겹쳐서 접어서 겹치는 만나게 되는 거. 그죠? 1이죠. 이거 잘 찾으시네요. 네. 네. 접어가지고 차례차례 붙이면 돼요. 그죠? 이거 붙이면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서 뺑 돌아가지고 이 녀석이 어디에? AB에 겹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 접어 올려가지고 굴려요. 등등등. 갖은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머릿속으로 굴릴 수 있으면 끝나고요. 그래서 이거 시키면 애들이 무슨 짓 해요? 시험장에서? 네, 접어요. 그런 애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게 빨라요, 사실. 어? 네. 그죠? 생각보다 이게 솔직히 이거는 저는 이게 진짜 안 돼요. 저는 되게 안 되거든요. 이게 IQ 테스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느끼는 게요. 저는 IQ 테스트 하면 항상 공간 지각력이 거의 강아지 수준이라고 나오거든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저는 잘 안 접어져요, 인간적으로. 네, 뭐가 됐건 수능엔 쓰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만 어떻게든 수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이면 다행, 안 보이면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네,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찾으셔야지 뭐 어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굴리면서 어떻게든 겹치는 면 찾으면 되고요. 자, 밑에 거 한번 채워볼게요. 안 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채워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면체 당연히 몇 개면이고요. 보니까 한, 둘, 셋, 넷, 다 열고 8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팔면체고요. 그죠? 정팔면체. 그죠? 점에하고 꼭지점, 점에하고 겹치는 꼭지점을 찾아달래요. 그죠? 누구예요? 네. 어떻게 접치냐면요. 이게 여기는 여기는 그냥 접히는 면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A하고 누가 만나요? A하고 I가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굴려서 간다고 생각하면은 B하고 누가 만나요? 그러면 B하고 H가 만나는 게 맞죠? B하고 H가 만나는 게 맞고요. D하고 누가 만나고요? F가 만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C하고 G가 이렇게 만나고요. 그죠? 일단 점 A하고 겹치는 꼭지점 누구예요? 라고 말하게 됩니까? I가 겹쳐요. 그죠? CD하고 겹치는 모서리 어디예요? CD하고 겹치는 모서리가 어디일까요? CD하고 겹쳐요. D점이 F랑 만나고 C가 G랑 만나니까 결국에 FG하고 만나게 되겠네요. 그죠? FG하고 만나게 될 거고요. 와, 이런 거 찾기 조금 지랄이거든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이거 몇 면체라고요? 정팔면체예요. 그죠?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넘버링을 해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위치 파악하고요. 넘버링을 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는 거. 제일 많이 겹치는 거를 위에 놓고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2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밑으로 가야겠죠. 그죠? 네.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요거 4개 접힐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 둘, 셋, 넷 돌돌 말아가지고 4개 접힐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넘버링을 하면 그나마 조금 접근이 편해져요. 알겠습니까? 안 되면 잘라야죠. 뭐. 자,
뭐죠 이거? 2-1은 어떻게 해결되죠? 2-1 당연히 정사면체고요. 이것도 어떻게 그려봐요 한번. 이것도 정사면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그럭저럭 그릴만 해지잖아요. 그죠? 답은 CF고요. 너 보이는 편이신가 보네요. 네. 이렇게 그려놓고 찾으시면 조금 더 찾아져요. 근데 꼬이니치가 꼬이니치를 뭐를 꼬이니치라고 정의하죠? 이것도 까먹었나요 혹시? 네.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 이거를 꼬이니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네. 일단 그려보고요.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스텝 1까지 일단 정리해 볼게요. 안 되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질문 딱히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얘기 해도 되나요? 자, 정답면체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생각해보면 정답면체, 뭐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되게 많을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몇 개 없대요. 어? 생각보다 몇 개 없는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특히 언제 물어봐요? 시행평가 때 물어봅니다. 어? 그래서 그냥 주제 나온 김에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어? 자, 정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정 n면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이 면은 전부 다 동일한 게 이것도 역시나 정삼각형 또는 정사각형 또는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애들로 만들어야 돼. 그죠? 그래야 위상이 모두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 n면체를 만드는 재료들은 전부 다 정자 들어간 정삼, 정사, 정오 이런 애들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아까 한과 봤던 주제 하나 있었어요. 그죠? 한 꼭지점에 모인 각에 대해서 평가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 한 꼭지점에 모인 각. 그죠? 만약에 점삼각형 세 개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졌다 치자. 그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였던 거야? 이거 그대로 접어가지고 요거 꼭지점 만들어가지고 요 꼭지점에 모이게 돼요. 그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정사면체 만들어지고요. 세 개가 모이면. 그죠? 정삼각형 세 개. 만약에 네 개가 모였다 치자. 그죠? 그럼 6, 4, 240도 되고요. 이 녀석 똑같이 모이고 여기도 똑같이 모이고요. 접어가지고 요거 쭉 당겨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요거 쭉 당겨가지고 꽃갈 만든 게 요 위에 꽃갈. 그죠? 여기가 꼭지점 위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쭉 당겨가지고 갖다 붙인 게 요 꼭지점, 요 꼭지점에 모인 위치.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5개가 모였어요. 5개가 모여 당겨가지고 만든 게 역시나 요거 당겨서 붙이면 생기겠네. 그죠? 근데 6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땡겨서 붙여가지고 요 위에 꼭지점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60도 딱 꽉 차버리면 땡겨서 붙여가지고 접어서 만들 수가 있어 없어? 못 만들어. 그죠? 그러면 정삼각형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정 n면체 구조는 요거 세 개가 다네 일단. 그죠? 더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땡겨가지고 붙여가지고 각을 만들 수가 없게 돼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어? 자, 면이 몇 개일 때 이번에는 정사각형일 때래요. 그죠? 정사각형일 때 땡겨 붙여요. 93, 27이니까 땡겨 붙여가지고 만들어요. 오씨, 정육면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한 꼭지점에, 요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3개 모이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죠? 어? 사각형일 때는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3개로 끝이에요. 4개 되면 꽉 차버리니까. 그렇다고 2개 있으면 어떻게 되고요? 입체 구조 접어서 모서리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일 땐 2개 끝이고요. 오각형일 때는 오이씨 해보니까 남는 게 얼마 없네. 땡겨 붙여가지고 정 12면체 만들어진대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도 안 되고 이제 그리고 아까 삼각형도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 얘도 더 들어가면은 각이 없어. 그때부터는 땡겨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육각형, 칠각형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그죠? 그죠? 근데 정육각형 몇 개 붙이면은 정육각형 하나의 내각의 크기가 얼마가 돼버려? 3개가 돼버리면 360도가 커져버려요. 그럼 땡겨가지고 모서리 구조, 꼭지점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못 만들어 거기부터는. 그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정답면체 겁나 많을 것 같은데 몇 개밖에 없다고요? 5개밖에 없어요. 라고 결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문제 정리 끝났으면 회전체 구조 가볼게요. 끝내야죠.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이에요, 회전체가. 요번에 얼마 안 돼요. 전에 1시간 넘는 것도 있었는데. 자, 회전체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회전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입체 구조인데 어떻게? 어떤 평면 형태를 회전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 그래서 회전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이 녀석은 생각보다 조금 나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에도 무조건 재활용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구조는 조금 퍼펙트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회전할 거예요. 뭐를요? 평면 도형을요. 그죠?
놀래라. 씨, 깜짝 놀랐네. 계속 가겠습니다. 회전체 평면 도형을 잡아 돌려요. 그죠?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킬 때, 뭐 1회전 시키면 뭐 생기는 입체도형 얘기인데 뭐 n번, 두 번, 세 번 돌린다고 뭐 별다른 거 생기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냥 회전시켜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선은 뭐라고요? 회전했을 때 옆면, 요게 모선, 그죠? 요게 모선, 요게 모선, 예, 요게 모선이 아니고 이거 곡선이네요. 그죠? 예? 옆면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자, 원뿔 잘랐으니까 원뿔 되죠, 뭐. 그죠? 그럼 사다리꼴 잡아 돌려가지고 만들게 될 거고요. 그죠? 네. 특이사항 없어요. 원기둥 원뿔대, 특이사항 없어요. 자, 특이사항은 딱 하나밖에 안 생기거든요, 여기서. 자, 상황은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특이사항 정리하자면은 자르면 전부 다 단면은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회전체는 자르면 단면이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어? 단면이라고 얘기했잖아. 자른 면의 모양, 그죠? 모든 회전체를 자르면 다 뭐가 생겨요? 원 형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일 때는, 그죠? 구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체를 자르면 무조건 뭐가 생기더라? 전부 다 단면은 원이 생기더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직사각형을 뭘 회전시켰을 때 원기둥 되냐? 직사각형, 그죠? 직각삼각형 회전시키면 당연히 원뿔 될 거고요, 그죠? 사다리꼴 회전시키면 원뿔대 될 거고요. 이거 뭐 반원 회전시키면 구 될 거고요, 그죠? 그냥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판단 가능한 형태 정도라고 보면 될 거고요. 회전해서 만들어야 돼요. 회전체 누구요? 회전체 될 리가 있나? 회전인데. 될 리가 있나? 회전인데. 그죠? 자, 이렇게 회전체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죠? 회전체를 모두 한번 골라볼까요? 밑에서. 네. 원뿔 되나? 네, 원뿔 돼요. 그죠? 구도 되고요.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자, 회전체를 그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고 끝날 거고요. 반원이네요. 그죠? 어? 회전체는 반구네요. 정확하게. 반구가 생길 거고요. 자, 이 녀석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여기 원, 이렇게. 이건 무슨 모양? 원뿔 두 개를 붙여놓은 모양이 생길 거고요. 그죠? 자, 이거는 뭐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길 거고요. 여기 중간에 원 하나, 이렇게 외곽에 원 하나. 그죠? 이렇게 생겨버리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건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원래는 뭐야? 이렇게 날아가요. 끝까지 있었다면 이게 원뿔 될 거예요. 그죠? 바닥이 원이고 뿔로 한쪽에 모여있어요. 근데 원뿔 대를 잘라버린 원뿔을 자르나요? 평행할. 밑면의 평행하게 자르면 원뿔 대가 될 거고요. 그죠? 그죠? 그 원뿔대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동그랗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굳이 다른 방향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그럴 거고요. 자, 회전체를 그리세요. 여기도 이렇게 빵꾸 뚫린 형태, 이런 모양 입체 구조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죠? 네, 쌩 까고 넘어갈게요. 회전체 성질 두 번째 파트 봅니다. 회전체를 어떻게? 회전축이 뭐가 회전축이에요? 요게 돌아가는 회전축, 그죠? 돌아가는 회전축. 회전축에 방금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르면 그 단면 당연히 항상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자르면 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어떤 의미냐면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요 회전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그죠? 자르면 당연히 단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단면은 어떻게? 요게 돌아가면서 회전축, 요게 뱅글뱅글 요 네모판이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그죠? 아무리 돌아가면서 잘라봐도 똑같은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회전체는 요게 돌겠다는 얘기야. 돌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요 회전축을 요 돌아가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들을 마구마구 돌리면서 잘라봤을 때, 그죠? 그 생기는 모든 도형들은 다 똑같은 모양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냥 읽으면 뭔 소린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형태로 어떻게 잘라도 그 단면은 전부 다 모두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선대칭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을 기준으로 양쪽의 모양이 같아요. 접어서 겹치는 걸 대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잘랐을 때 생기는 그 모양은 회전축에 대해서 요 회전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형태
회전축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대칭인 형태, 그죠? 대칭인 형태, 접어서 겹치는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모양들은 어떻게 잘라도 모두 합동,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각각 생기는 그 모양들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겹치는 선대칭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용어들에 대한 정리만 끝나면 사실상 파악해야 될 내용은 별로 없어요. 자, 밑에 내용들 빠르게 채워보겠습니다. 용어들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회전축을 포함해요. 뭐 회전축의 수직이에요. 뭐 등등등 표현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깜빡 속습니다. 종이줄 놓고 보시면. 알겠어요? 자, 빠르게 밑에 내용들 전체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내용들 빠르게 확인하고 답 찾겠어요. 잠시 홀드 풀고 다시 뵙죠. 자, 계속 갑시다. 질문 있어요? 뭔가 좀 어색하다. 잘 답이 안 보여요. 이런 아이들 있나요? 가도 돼요? 그럼 평행하게 안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게 되면 찌그러진 형태의 타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죠? 회전축에 평행하게 잘라야 원이에요. 그죠? 예, 찌그러지지 않은 예쁜 원. 그죠? 삐꾸로 자르면 타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뭔가 다른 형태의 도형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죠? 평행일 때, 수직일 때 등등등. 자, 다른 얘기들 별게 없고요. 자, 이거는 고딩 가서 좀 써먹습니다. 전개도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찢었을 때 상황은 조금 많이 기어 나오게 됩니다. 자, 절개선이에요. 원기둥을 잘라봅시다. 그죠? 자르고, 자르고요. 여기도 자르고요. 쭉 펼쳐버리게 돼요. 그죠? 그죠? 높이 다 똑같죠, 이거. 보면. 그죠? 뺑뺑 돌아가지고 높이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요게 뭐 휘어지거나 그런 형태 아니에요. 모든 높이 다 똑같은 형태이고, 결국에 직사각형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윗뚜껑, 아랫뚜껑 똑같으니까 뚜껑 붙여가지고 전개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포인트 하나는 뭐가 있죠?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요 원 둘레의 길이랑 그죠? 원 둘레의 길이 잘라서 요 원 둘레의 길이랑 여기 옆면 요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접어서 붙이면 딱 맞아야 되니까 그죠? 원의 둘레의 길이랑 요 전개도상의 직사각형의 요쪽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쪽 거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 모선. 그러니까 요 모선 길이 높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 상황이고요. 자, 원뿔도 마찬가지로 이거 오려낼 겁니다. 여기 오려낼 거고요. 그래서 펼치면 여기 이거 뭐가 나오고요? 이거 부채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부채꼴 전체 원의 일부분일 거고요. 그죠? 그런데 요 원에서 요 길이 모선 길이가 결국에 뭐가 돼요? 요 모선 길이가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요 전체 원 중에서 요걸 반지로 말하는 전체 원 중에서 요만큼 각도를 잘라낸 게 결국에 요거 펼친 전개도가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요거 접어가지고 겹쳤을 때 바닥면 딱 맞아야 되니까 요 원 둘레의 길이, 바닥 원 둘레의 길이는 여기 요 길이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대로 접어서 위에다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꽃갈모자를.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죠? 네. 원뿔대입니다. 당연히. 여기 이렇게 연장선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중심각에 대해서 요 작은 반지름 원만큼 잘라나가고요. 긴 반지름 원만큼. 또 여기까지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상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상황. 그죠? 그래서 여기 원 날아가고요. 가운데 도너스 모양 생길 거고요. 그죠? 그거 접어가지고 원뿔대 모양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확인할 포인트는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 원의 둘레랑 여기 요 모양 초록색으로 된 요 길이랑 그죠?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요 바닥의 뚜껑 요거 둘레의 길이랑 요거 접어서 붙여야 되니까 빨간색은 빨간색 길이 똑같고요. 초록에는 초록이 길이가 똑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모선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모선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모선 길이 그죠? 꼬부리는 꼬부리 길이에 대응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밑에 거 이번에는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높이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요거 펼쳐가지고 전개도 만들었으면 요 원기둥의 높이 그게 9cm, A는 9일 거고요. 그죠? 요거 바닥 뚜껑 깡통 뚜껑 따가지고 반지름 4, 요게 반지름 당연히 4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죠?
자, 여기도 봅시다. 요 길이 얼마죠? 요 길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 길이 얼마일까요? 요거 잘라가지고 펼쳤어요. 그죠? 요거 당연히 반지름 밑에 거 3짜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높이가 4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4예요, 혹시? 그런가요? 아니죠. 어디가? 요거 길이가 펼쳐져서 요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가 잡히고요? 5가 잡히고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자, 밑에 거 빠르게 채워볼게요. 어머, 한 챕터가 끝나버렸네요. 네. 밑에 거 문제들 풀이 정리하시고요. 지금 스텝 1까지는 일단 싸그리 다 풀고 갈게요. 싸그리 다 푸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시면 홀드 하시고 바로 뛰쳐나와서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면체 종료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